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병호일이 되겠고 일진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나의 뜻은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원령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진기,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가 일양, 축이 이양, 삼은 이는 삼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모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원령 자체도 통근할 수 있고 원령 자체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임수가 칠살인데 칠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이 있는데 병화는 칠살 임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강하고요. 이 병화를 보강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는 칠살인 관성을 쓰고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칠살을 보좌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자 약살격이 되면 병화는 인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기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주 8글자가 상호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중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사주 안에 들어가 있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은 왕할 수도 있고 어떤 오행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의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사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구상에서 살 때 겨울에 태어나면 추울 것이고 여름에 태어나면 굉장히 더울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울 때는 사람이라고 하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하다못해 부채를 가지고라도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든 장작을 떼든 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건조할 수도 있고요. 사주가 너무 물기가 많으면 습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이 또는 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기후적인 조건을 맞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입니다. 양목.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양대 양의 관계.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 일간 병화가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월지 있는 목이 일간인 병화인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생아자라고 해서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 자, 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나를 낳아주는 거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생자,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이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 특히나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성의 생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인과 편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를 가지고 있고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칠 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어머니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생모라든가 적모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인 같은 경우에는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또는 양모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서 육신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정인이 좋으냐 편인이 좋으냐는 이것은 일간의 특성과 그 다음에 사주 전반적인 틀을 놓고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라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싹둑 잘라서 흑백 논리로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외워서는 안 된다. 어떤 일간은 편인을 더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어떤 일간은 정인을 더 좋아하는 일간이 있다. 반대로 정인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 편인을 싫어하는 일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외우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주를 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봐야 될 것이라고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치우칠 편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니 편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인관지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굉장히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화의 장생 처도 됐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화가 인월에는 다 왕하죠. 병화 입장에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왕한 것이고,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우왕좌상한 사주국세, 어머니도 튼튼하고 나도 튼튼한 사주국세가 된다. 반드시 일간 병화를 왕하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그래서 인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7살인 임수를 이렇게 치용해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함이 필요하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세력을 크게 얻은 그런 시점이고 화도 약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들어오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오히려 일간은 왕하고 수가 더 약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수가 말라수, 화다수, 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인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시켜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영강하되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구조, 즉 재생살의 구조, 제자 약살의 구조라고 하죠.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 제자 약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수경금을 아울러 쓴다라고 하면 인월의 병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인월의 병화가 더욱더 왕해지게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오화를 또 보았습니다. 이 오화를 얻으면 병호일주가 되면서 인후 화구까지 형성하게 되니 이거는 화가 거의 극왕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목생화 화생토에서 물론 상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의 열기를 갖다가 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기를 시켜주지 못한다. 차라리 무토보다는 기토 같은 것이나 또는 지지로 축토라든가 진토 같은 습토가 있다라고 하면 습토가 열기를 흡수해서 열기를 좀 빼는 역할을 하지만은 건토는 오히려 화기를 가중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토뿐만 아니라 술토도 있을 수 있죠. 술토도 토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른 땅이죠. 이것을 화국을 형성하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왕할 때는 건토보다는 물기가 있는 습토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간에 을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을목도 마찬가지로 고목이 되어 말라 비틀어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인월에 인호 화구까지 건토까지 있기 때문에 봄에 가뭄이 든 형국이고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시에서는 당연히 금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또 무토가 투출된 것도 당연히 좋지 못하죠. 무토는 열기를 가중하는 역할도 하지만 병화를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리는 역할도 하고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낮춰줄 것 같지만은 좌우상충하면 왕화에 의해서 오히려 수가 화다수갈이라고 했다.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관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제가 원래 기축시를 병화일간은 좋게 보지는 않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단지,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토가 병화를 회강하는 단점이 큽니다만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기토도 습토, 축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화생토해서 목생화 화생토해서 뜨거운 열기를 흡수하는 역할, 뜨거운 화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역할로서 기축시는 뭐 나름대로 쓸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또 무술시는 또 얘기가 다르죠. 이런 이노술 화국에다 무토 투출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는 열기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더욱더 축장시키고 열기를 더 가중시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기축시하고 무술시는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또 목을 받습니다. 인호하고 이거는 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경금 재성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화다소용이죠. 화다소용, 화다금용이라고 합니다. 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행해서 가면은 뜨거운 열기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남자로 태어났을 때
금수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 병자신은 좌우충에 걸리고 을해신은 을해대운은 사이충에 걸리기 때문에 초년운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병자대운, 을해대운이 11살부터 거의 30살까지 20년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들로 태어날 때는 생시에 관계없이, 자 다시 한번 생시에 관계없이 병자 을해대운은 좌우충 사이충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임수로서 억제를 하고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인데, 이 임수 자체가 뿌리가 너무 약합니다. 진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왕토가 임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이 구조도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한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병자 을해대운으로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계사시, 갑오시 둘 다 같이 보면은 이것도 화가 너무 왕하죠. 금수운인데 역시나 병자을에 걸립니다. 또 그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시지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경금과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 여자는 쓸 수 있는 생시가 많지가 않죠. 임진시는 수기가 너무 약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명 같은 경우에는 임진시 아니면 병신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기해시까지도 선택해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임진시하고 병신시, 기해시 어떤 게 더 좋을 것인가,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요거 진의 뿌리를 둔 임수가 세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뭐 신금을 보는 것도 비등비등한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도 좀 이 목화운이 나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 경진의 진토는 습토이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사시는 또 신금이 또 나중에 들어가 있고, 이목개미도 천간에 임수개수가 있기 때문에 여명 같은 경우는 임진시나 병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해시는 기토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병화를 회강시키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상관이기 때문에 여명의 상관이 잘못 또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면 성격이 또 뭐 어떻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임진시, 병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남자도 뭐 남자로 태어나도 임진, 병신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 대운 어떻게 지내야 될지가 좀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